다음 모델 2D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형선만 있는 형태로 투상도를 전개를 했고요. 다만 단면도를 하나 뽑았어요. 정중앙을 딱 가로지르는 단면도를 하나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투상도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기준뷰의 평면도, 저면도, 측면도를 뽑았고요. 은선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투상도도 전개를 해 놨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아쉬운 게 사실은 저면도까지 전개를 해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 필요한 투상도 혹은 필요 없는 투상도를 골라내 버리도록 할 거예요. 잘 보시면 같은 측면도인데요. 같은 측면도인데 얘가 더 낫나요? 얘가 더 낫나요? 속의 형상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얘가 더 낫죠. 그러니까 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불필요해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평면도인데 이걸로 알 수 있는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것밖에는 정보가 없죠. 그런데 은선이 있는 부분의 투상도를 보시면 앞나사 택구멍이 있어요. 택구멍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치수 기입을 해줄 때 수문선에다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수문선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한 저면도가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그죠? 탭구멍이 어느 위치, 가로, 세로의 어느 위치에 있다는 치수 기입을 해주기 위해서도 저면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면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평면도는 왜 필요해요? 여기서 이게 사각형이라는, 직사각형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평면도가 필요한 건데 저면도에 이미 직사각형이라는 표현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얘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요.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찜찜하다? 그럼 넣어두시고요. 찜찜하지 않다? 그러면 저면도까지만 딱 표시를 해도 이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투상도가 결정이 됐죠. 요거예요. 외형선만 있는 형태의 저면도까지 딱 그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걸 그려오지 않았다면 3D 가서 다시 그려서 캐드화 해 오셔야 되겠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 요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서요. 여기 클릭, 다음에 이쪽에 다시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을 수문선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탭구멍 위치를 지금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다듬어서 쓰셔야 돼요. 캐드에서 다시 이런 형태로 탭구멍 형태 제도해야 될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것도 3D에서 나온 거 지워주시면은 다듬어져 있어요. 요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구멍 방향이 가지각각이죠. 그러니까 캐드로 새로 그려서 하시든 아니면 3D에서 요걸 하시든 여러분들 판단에 의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캐드에서 그려진 거를 여기서 붙여 넣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는 방법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캐드에서 작업된 걸 그냥 붙여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지울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수문선들을 다 지울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외형선만 있는 데에서 저면도만 뽑아왔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예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수문선을 지웠습니다. 3D까지 갔다 오기가 귀찮아서 이걸 다듬어서 썼다 이 얘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뽑아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탭구멍이 위치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탭구멍이 위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외형선만 있는 투상도를 갖다 쓸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모든 수문선을 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 꼭 표시해야 되는 부분에 이 수문 형상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상도의 일부 요소를 누락한 게 되는 거죠. 투상오류라고요. 감점이라고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지는 형상이 없도록 그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탭구멍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탭구멍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대로 작업을 한 탭구멍이고요.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요 자리 맞추려고 요 임시선 두 개를 그어놨었던 거예요.
끝자리에 맞춰서 붙여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3D에서 가져왔으면 요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색깔만 바꿔갖고 쓰셨으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일단 수문선에다가는 가로, 세로 위치를 치수를 기입할 수가 없다 그랬죠. 또 숨어있는 형상을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 단면에서 반단면을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요, 이 부품은 반단면을 해도 해당 탭구멍이 나오지 않는 부품이에요. 보세요. 치수가 다르죠? 반단면을 하게 되면 총 지금 20이죠? 10인 위치에서 단면이 될 건데 탭구멍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죠? 부분 단면 해주시면 돼요.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지 않는 그런 부품의 형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부분 단면 해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부분 단면 해서 요 탭구멍의 형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D에서 가져온 거 그대로 붙여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일단 표준 작도법대로 만들어진 MO DP8짜리 요거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요걸 그냥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원래 있었던 위치, 요 수직선을 그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요 기준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임시로 사용했었던 선은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단면을 해야 되니까 스플라인 쳐야 되죠? SPL 주시고 엔터 주시고요. 부분 단면을 잘 해주세요. 트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R 엔터 해주시고 선택,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클릭, 해칭 넣어주셔야 되겠죠? H 눌러주시고 클릭, 요 안쪽까지 들어가 줘야 되죠? 클릭, 닫기, 해치 작성, 부분 단면 끝. 이제 이쪽 해치 쳐주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클릭, 닫기, 해치 작성. 됐습니다. 됐죠? 또 이제 또 필요한 수문선이 있나요? 있죠. 이 구멍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관통되는 구멍인지 아니면 DP10, DP15 이런 식으로 깊이가 표현되는 구멍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수문선 뜯어서 가져가야 된다. 이 판단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 다시 맞춰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선 종류 축적 1로 맞춰주시고요. 됐죠? 또 필요한 수문선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쪽 부분 수문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뭘 보고 알아야 돼? 은선이 나온 관련 투상도 요걸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뒤에 빈 부분이 있는 거죠. 단면을 했을 때 저 뒤쪽을 봤을 때 빈 부분이 있잖아. 이 빈 부분을 수문선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수문선 처리해 주시고요. 잘라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R 눌러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투상도가 됐죠. 뒤에 비어있는 부분이니까 빈 표시는 해줘야죠. 자, 이제 더 집어넣을 게 있는가 없는가 보고요. 없죠? 다 됐으면 이제 중심선 넣어주시고 투상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